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요즘 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우리 지역 진안군의 산불은 좀 빠르게 진화가 됐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도 강해서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지금 진화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맞습니다. 목요일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산불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이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요,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산에 오르실 때는 이 라이터 같은 화기물 소지하지 마시고 또 흡연도 역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들만 좀 잘 지켜도 산불을 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하게 되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 즉시 119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즐거운 생활백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인디 음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돈으로 직접 앨범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인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디 음악이 뿌리 내린 지 올해로 30주년이 됐다고 해요. 그 30년 역사 속에 오늘 만나볼 이분들의 이름도 그 안에 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또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혼성 4인조 밴드 인디씬의 최강자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토요일 전주의 한 공연장, 관객들로 객석이 가득 찼는데요. 소중한 주말을 반납하고 이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음악으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네 사람.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는 인디 밴드 고니 밴드입니다. 과연 이 고니 밴드는 어떤 밴드일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Let's go! 소리 질러! 전주의 한 연습실, 작은 공간을 음악으로 가득 채운 이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니 밴드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콘콘입니다. 네, 저희는 주로 팝 음악과 락 음악 기반으로 음악들 창작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네. 우선 제가 8살 때까지 장고니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백조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게 하늘을 항해하거라 해서 지어주셨는데 제가 좀 슬럼프가 왔었어요. 고니밴드를 만들기 전에 전환점이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내 이름 고니였지. 그러면 고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좀 재기를 해보자 해서 고니밴드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원래는 저는 1년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1년을 목표로 출발한 프로젝트 밴드였지만 긴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고니 밴드. 2018년 데뷔 이후에 한 장의 정규 앨범, 2장의 EP 앨범, 9장의 싱글을 발표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컬 고니 씨를 믿고 따라와준 멤버들, 음악이 좋아서 무대에 서는 기쁨이 커서 함께 모인 이들입니다. 리듬 파트는 이제 오빠가 좀 주축으로 많이 좀 이끌어 주셨고 이 친구는 약간 장르는 재즈 기반인데 락도 좋아하고 포크도 좋아하고 연주적인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친구라 제가 많이 쫄라서 같이 하게 됐고 이제 드럼 친구는 우리의 음악을 좀 잘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리듬 파트의 1등 대장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좀 꼬셨습니다. 누나랑 형님은 좀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세요. 사실 오랫동안 밴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누나랑 형님은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하는 데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편이신 것 같아서 기타는 썼지만 이제 좀 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밴드는 좀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수락하고 또 재밌으니까 또 하다가 6년 됐네요. 각자의 개성도 음악을 시작한 계기도 다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대한 락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될래 멋대로 움직이는 똑같아지는 건 싫어 멋진 일들을 만들어 갈 거야 Watch your car Watch your car 강렬한 락 음악부터 서정적인 발라드까지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는 고니 밴드. 국내 많은 공연에도 초청이 되며 인디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촌스러움인 것 같아요. 순수함과 열정과 그리고 다정다감 그리고 꾸밈 없는 약간 전주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전주는 소박하고 큰 듯 작은 듯 꾸밈 없는 약간 투박한 그런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좀 이쁜 데 나오고 막 엄청 높은 빌딩은 없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막 엄청 큰 사람들은 없어요. 같이 모여 있으니까 요모조모 얘도 이쁘네. 얘도 이쁘네. 나도 이쁘네. 너도 좀 이쁜가? 그래서 전주스럽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정다운 전주의 매력을 닮은 고니 밴드. 인디 음악을 하는 대부분의 청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쫓아 서울행을 택할 때도 그들은 전주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꿈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라 믿었죠. 저는 전주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여기 다 다닐 수 있고 근데 학교를 이제 서울 쪽에서 나왔으니까 다들 내려간다고 했을 때 야, 너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 갑박함이 저한테는 정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좁으니까 어디에 있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그것만 명확하면 우선 인프라 자체가 문화 인프라에 약간 너무 적다 보니까 그거를 접하는 분들도 좀 적고 그리고 그걸 향유하고 싶어도 저희도 별로 없고 문화적으로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가 없다는 거가 좀 슬프긴 하지만 전주 음악 잘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한 팀으로 좀 전주가 요즘에 핫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저희의 약간 문화 결핍이 좀 많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지 약간 열망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고니 밴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입니다. 녹음할 때면 찾는 곳인데요. 지난 1월에 발표한 EP 고사동 238도 이곳에서 완성됐죠. 신곡을 녹음하는 날 손민공 감독이 준비를 서두릅니다. 데뷔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고니 밴드와 함께 작업해온 민곤 씨. 네 사람의 1호 팬인 셈이죠. 익숙한 녹음 작업이지만 오늘은 좀 더 설레는 마음인데요. 6월 발매를 앞둔 신곡 진진의 첫 녹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 삶이 고통이라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목청껏 함께 노래 부르자 라라라라라라 노래 부르자 라라라라 노래 부르자 라라라라 노래 부르자 삶이 고통이라면 우리 쉼없이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며 음악 팬들과 만나고 있는 고니 밴드.
그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고니밴드의 더 큰 비상을 바라는 손민공 감독.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첫 싱글부터 지금 뭐 정규 1집, EP 2장 쭉 전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음악 안에 그런 서사들이 조금 묻어 있는 게 좀 보여요.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그 음악 안에 녹여가지고 좀 만드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이거는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때? 이거는 좀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보여서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2025년 고니밴드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멤버들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1월 9일 날 이제 고사동 238이라는 앨범, EP 앨범을 냈는데요. 전주 공연은 언제 할까 하다가 3월 8일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빨리 여기가 정말 인기 많은 공연장인데 저희가 좀 잡게 됐습니다. 네. 바쁜 현대사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로 보러 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공연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서서히 공연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모두 고니밴드를 오랫동안 지켜보아온 팬들인데요. 그들이 빠져든 고니밴드의 매력은 뭘까요? 정말 첫 공연부터 뭔가 와 이런 느낌으로 라이브가 연주랑 이 느낌이 엄청나요. 좀 막 찾아다니기 쉽게 만드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짜짜다니기. 노래하는 모습도 그렇고 연주하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지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되게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전주라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 활동을 지속을 할 수가 있구나. 사실 고니님의 그런 지역 뮤지션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많은 도전을 얻어서 사실 저도 그 길을 이렇게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참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노래, 신곡이지만 이만하면 성공적인 반응입니다. 무대는 작아도 울림은 큰 공연. 지금 이 순간 관객과 함께 음악으로 어울리는 그 모습이 둘도 없이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중한 분들이 저희 공연을 매번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힘을, 원동력을 받아서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도 이 고니밴드의 음악이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강렬한 사운드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고니 씨의 음색이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지만 정말 팬이 된 것 같아요. 팬이 되신 거죠? 네. 저도 고니밴드하고 공연을 같이 했었는데요. 오. 라이브에 굉장히 강한 실력파 밴드고요. 또 무대 위에서 굉장한 이 열정으로 인해서 또 실제로 공연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또 우리 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이 신선한 감성이 전해져서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펼치기 때문인데요.
듣는 즐거움이 필요하실 때는요.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 고니밴드 검색하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지역에서 인디밴드로 활동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공연장도 적고요. 또 아무래도 관객을 모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전주에 남아서 음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니밴드를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요. 국내의 많은 공연 무대에서 우리 고니밴드를 찾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이제 5월 달에는요. 대만과 일본에서도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고니밴드가 더 많은 음악 팬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밴드의 이름처럼 우아한 날갯짓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민 씨 요즘 그 레트로도 계속해서 열풍이 이어지잖아요. 네. 뭐 의상뿐만 아니라 공간 그리고 아이돌 노래까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뭔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세상에나 이 과자도 그렇다면서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에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 이 추억을 저격하는 그런 간식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좀 옛날 과자라고 부르는 그런 달고나나 꽈배기, 뭐 약과, 오란다 이런 간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간식에요. 더 특별한 영양을 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혜진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도 좋아하는 간식이라서 더 즐겁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기운을 불끈 솟게 만드는 홍삼과 흑삼이 맛있는 디저트와 진하게 어우러지는 곳 바로 진안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여러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진안군도 2005년에 정부로부터 이것의 특구로 인정받았는데요. 바로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인삼 약재를 재배하고 전국 홍삼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진안군의 특성을 살려 진안 홍삼 한방 특구로 지정된 것이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맛은 기본, 영양까지 담뿍 담았다. 홍삼 한방 특구 진안에서 맛보는 영양 만점 디저트의 신세계. 건강을 전하고픈 마음까지 꽉 채워 빚어낸 진안의 맛. 흑삼 양갱, 찹쌀 홍삼 약과. 그 특별한 디저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이게 지금 다 인삼밭인가 봐요. 오, 엄청 넓다. 어디 계시려나? 대를 이어 인삼을 키워내고 있는 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인삼밭이 정말 넓죠? 안녕하세요. 이거 어쩌고 있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저희는 예정지 관리 2년 했다가 5년근 이상을 수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확하는데 심고 나서 8년, 9년 정도로 이렇게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조차 귀하다. 진안의 풍요로운 땅의 영양을 담뿍 흡수하며 자라는 인삼. 제초제조차 사용하지 않는 무비료 농법으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엄청 넓더라고요. 예. 총 몇 평이에요? 한 8,000평 정도로 되죠. 와,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 하역비를 쓰질 않아요. 그 대신 한 2년 동안 옥수수, 수당그라스, 호밀 이런 부분들을 심고 계속 노타리 채우고 관리를 5년 동안, 5, 6년 동안 먹을 양분을 미리 다 주는 것이죠. 10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인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 아버님의 뒤를 이어 지난 30년간 인삼을 정성껏 재배하며 그 영양을 널리 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홍삼이에요? 예. 요게 지금 홍삼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홍삼은 보통 한두 번 찍은 붉은 빛을 띠는 게 홍삼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흑삼 되기 전. 그런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찌면 검은 빛을 띠는 흑삼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더 진하네요. 네, 그렇죠. 흑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경제적인 흑삼을 만들자. 그래서 3번이나 4번을 쪄도 흑삼이 나오고 거기에서 흑삼의 성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흑삼 값도 좀 내려가고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쪽에서 원하는 3-5번 찌는 그런 흑삼을 만들고 있어요.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굳은 구포로 만들던 흑삼 대신 영양을 더 높이는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만들고 있는 흑삼과 땅의 기운을 옹골차게 머금은 홍삼.
때깔부터 남다른 흑삼의 변신이 시작되는데요. 대표님 여기 오니까 한약방에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예, 지금 요거는 흑삼하고 인삼 조각을 넣은 양갱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팥죽같이 생겼는데. 네. 우와. 저희는 요 양갱을 만들 때 흑삼 진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삼을 조각 내 가지고 같이 넣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는 올리고당이랑 자일리톨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건강한 디저트인 양갱을 만들고 있습니다. 흑삼의 맛이 궁금했는데요. 엄청 달고요. 그 인삼도 딱딱하지가 않고 부들부들해요. 흑삼 진액과 생인삼 조각이 고루 섞인 반죽을 성형 틀에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부어 굳히면 맛있는 양갱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대표님 여기 이렇게 만들면 이제 딱 디저트로 탄생하는 네. 거죠? 아이들 인삼 써서 못 먹는 아이들 먹이고 싶을 때 아니면 뭐 흑삼 진액을 먹이고 싶다. 근데 애들이 쓰다고 안 먹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첨가물 넣은 거 먹이기는 싫고 그럴 때 여기다가 인삼도 들어가 있고 흑삼 진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양갱을 주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달달해서. 첨가물 없이 영양을 통째로 담은 양갱이네요. 저도 맛보고 싶은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실 만큼 달콤한 디저트가 탄생했습니다. 큼직한 크기에 영양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간식. 아, 대표님 이렇게 딱 포장된 걸 보니까 제가 노래가 하나 떠올라요.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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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단 삼양갱. 삼양갱. 맞아요. 우리 삼양갱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우유에다가 이거 하나 드시고 출근하신다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달디단 진한의 흑삼 양갱 드시고 건강하세요. 차원이 다른 진한의 건강한 맛. 네, 이곳은 진한의 특별한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진한의 건강한 맛. 안으로 들어서니 다양한 건강 디저트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제철 과일까지 디저트로 재탄생. 와, 과일로 만든 쌀강정, 곤약 젤리, 단호박, 백미, 이런 쌀빵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와, 여기 진한 딸기로 만든 모찌까지. 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홍삼 약과가 있습니다. 저희 진한이 홍삼이 유명하니까 진한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디저트를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홍삼 약과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엔 귀했던 밀과 꿀, 기름이 들어가 약이 되는 과자라고 불렸다는 약과. 시대 불문, 세대 불문,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약과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진한의 특별한 맛, 홍삼의 영양까지 더해진 맛은 과연? 뭔가 약간 홍삼의 그 진액이 살짝 배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달달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와, 우리 진아는 진짜 디저트부터 다르네요. 홍삼 약과라니 매일 먹고 싶네요. 그렇죠. 그냥 추출물이 아니라 진액이 가득 들어갔으니까 영양제를 먹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수제 찹쌀 홍삼 약과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저 이혜진표 찹쌀 홍삼 약과의 탄생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약과의 예쁜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반죽을 해서 얘를 바로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최소 30분 이상 저희가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휴지를 마친 반죽을 틀에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어여쁜 약과의 자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보통 낮은 온도의 기름에 오래 튀겨내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오븐으로 직행합니다. 1차 끝났습니다. 진짜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아까 우리가 130도에 구웠잖아요. 네. 지금은 온도를 좀 더 올려서 150도에서 또 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반죽을 찍어냈잖아요. 이걸 부풀리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완전하게 굽는 과정, 익히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네. 약과 만들기에 빠질 수 없는 집청 만드는 과정도 살펴봤는데요. 쌀조청과 함께 넣는 진한 홍삼청,
대추까지 더해 뭉근하게 끓여냅니다. 와,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 네, 다 들어가고 있죠. 쌀 조청 들어가고요. 특히 저희 이 진한 홍삼 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진한스러운 맛을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찹쌀 홍삼약과 오븐에 구워낸 약과를 집청에 흠뻑 담가줍니다. 진한 영양과 색까지 배이게 되도록 약 10분에서 15분간 유지.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집청에서 나왔을 때 더 이 홍삼 특유의 맛이 훨씬 더 진하고 그다음에 고소한 맛도 더 느낄 수 있고. 오, 진짜 색이 진해졌네요. 그러니까 홍삼청의 영양을 요 약과가 야무지게 품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븐에 한 번 더 구워내면 완성인데요. 정성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진한의 찹쌀 홍삼 약과 그 맛은요? 저도 방금 이 약과를 만들고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원래 약과도 자주 먹는데 이 홍삼이 들어가서 건강도 더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이름만 들어봤을 때 홍삼의 맛이 굉장히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약과에 잘 배어들어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던 것 같아요. 이런 약과라면 맨날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또 진한의 특산물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진한 홍삼의 영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찹쌀 홍삼 약과 진한의 맛과 정성까지 고이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진한의 홍삼을 먹고 아주 힘이 불끈 솟아올랐는데요. 우리 진한의 진한 홍삼 모르는 분 어깨 해주세요. 홍삼으로 만든 약과 드시고 건강하세요. 청정 진한의 선물, 땅의 기운을 머금은 인삼의 무한 변신. 흑삼 양갱과 찹쌀 홍삼 약과에 담아낸 진한의 맛이 놀라운데요. 기분 좋게 달콤한 진한의 디저트 드시고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보통 인삼을 찌고 한 번 말리면 홍삼이 되고요. 홍삼을 또 9번 찌고 말리면 흑삼이 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진한농업기술센터의 기술로 구중구포 대신해서 3-4번 정도 과정만 거치면 흑삼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우리 이혜진 리포터가 이야기한 대로 진한이 홍삼 항반 특구라고 하셨는데 그 비결이 있나요? 네, 이 인삼의 영양하면 사포닌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진한 인삼의 사포닌 함량이 타 지역 인삼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4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진한 고원은 계절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고 특히 주위 지역에 비해서 서늘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인삼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초작지 재배가 많아서 병충해가 적은 것도 우리 진한 인삼의 가치를 높여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대를 이어서 30년간 인삼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인삼을 이용해서 흑삼 양갱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인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인삼, 홍삼, 흑삼을 먹여서 키웠다고 하는데요. 자라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잔병치레도 없고 또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양을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흑삼의 영양을 즐길 수 있도록 디저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알록달록한 그 양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한의 흑삼 양갱하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흑삼 양갱. 아니요. 그러면 찹쌀 홍삼 약과는 어떡해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홍삼 약과 이상. 제가 음치인가요? 이 노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약과가 정말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간 디저트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우리가 오븐에 아까 구우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건강을 생각한 그런 비법인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오븐에 2번 구워내서 기름기가 없이 담백한 맛을 내는 것도 저는 좋았는데요. 또 이곳은 밀가루 없이 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약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글루텐 프리 찹쌀 홍삼 약과 모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진 씨가 영상에서 그 노래를 너무 아름답고 즐겁게 부르셔서 저도 불러봤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 달달한 그 느낌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굉장히 써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제 노래를 듣고 썼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영양까지 가득한 이 진안의 흑삼 홍삼 디저트를 드시고 건강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혜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진도인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진도를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채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또 봄의 신선한 맛을 가득 품고 있는 채소인데요. 아삭하고 달콤한 그 맛을 즐기러 지금 바로 전라남도 진도로 떠나보시죠. 유서 깊은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죠. 전라남도 진도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보배의 섬 진도입니다. 봄을 지샘하는 꽃샘 추위로 날은 좀 춥습니다만은 모양도 예쁘고요, 맛도 아주 좋은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푸릇한 기운이 느껴지는 진도의 한밭. 바쁘게 일하는 농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뭐하고 계세요? 겨울과 봄 사이에 돋아나 이름 붙은 봄동은 진도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일반 배추와 달리 잎이 옆으로 퍼져 있어서 꽃배추라고도 불리웁니다. 진도 봄동 뭐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아니 진도까지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진도 봄동은 섬이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맞고 자라고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단맛이 풍부해집니다. 10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수확 시기고 현재가 제일 제철입니다. 현재가 딱 제철. 네. 한창 맛이 오른 진도 봄동. 17만 제곱미터의 밭에서 하루 수확해 유통하는 양만 무려 3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일을 해야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일손에 작게나마 저도 힘을 보태봤는데요. 자, 이제 작업을 좀 해볼 텐데 제가 또 경력자거든요. 네, 일단 한번 보시고 요 정도면 된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거 됐습니까? 70점. 70점? 네.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흙이 털어내고 안 좋은 잎은 이렇게 띄어내시고 봄동은 배추의 꽃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펴야 됩니다. 아, 이거 눌러야 돼요? 네. 아니, 누르면 이게 이 잎사귀가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봄동은 배추와 다르게 잎이 얇기 때문에 펴도 크게 손상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딱 이렇게 보니까 이 그 형태가 그냥 꽃 쫙 핀 것처럼. 맞습니다. 야, 예쁘네 진짜. 짜자잔, 25년 꽃 선물 봄동꽃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예쁘죠? 추운 칼바람 속에서도 고운 자태로 피어난 진도 봄동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부인 이후영 씨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2021년부터 월동 채소 농사를 시작. 남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봄동의 맛과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올해 좀 요 봄동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평년 대비해서 대풍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 대풍이에요? 네. 아니, 대풍이라는 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만큼 잘 됐다는 뜻이에요? 네. 아니, 뭐 비결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필름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아, 필름 방식? 네.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웁니다. 네. 그래서 필름을 깔아서 그 위에 정식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떤 좀 좋은 점이 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모양이 균일합니다. 아, 모양이 균일하고? 네. 두 번째로는 작업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작업이 편하니까 오히려 작업 속도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훨씬 빠르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추웠을 때도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먹어봐야 그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대박. 야, 아삭아삭 식감에 아우, 씹다 보니까 달큰함이 올라오네. 달큰함이. 진짜 날은 쌀쌀한 겨울이지만 이제 봄의 기운이 올라온다. 잘 됐네요. 야.
수확한 봄동은 신선도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포장해 주는데요. 수북히 쌓인 수확의 결실들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해졌습니다. 아, 맞았네. 네, 10kg 딱. 자, 그럼 이제 진도 봄동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까요? 진도 봄동이여라, 봄동.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봄동을 가지고 왔대요? 아침부터 밭에 가서 직접 캐왔어요. 맛있겠다. 그러면 요 진도 봄동으로 어떤 먹거리를 해주실 거예요? 세 가지 요리를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자, 겉절이, 겉절이, 그 다음에 초무침, 그 다음에 전 부침을 해드릴게요. 봄동은 속잎, 중간잎, 겉잎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먼저 봄동 속잎을 잘게 찢은 후 채소와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겉절이가 되고요. 데친 봄동에 겨울별미, 숭어회를 넣고 각종 채소와 무쳐주면 초무침이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봄동의 겉잎은 정감으로 딱인데요. 봄동에 반죽옷을 고루 입히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붙여주면 봄동전 완성입니다. 봄의 향긋함을 담은 영양 만점의 한상. 이야, 기가 막히죠? 벌써 그냥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기대가 좀 되는데요. 먼저 봄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먹거리, 겉절이. 이것도 이 빡지게 또 준비됐는데 맛을 좀 볼게요. 제대로네, 제대로. 아삭아삭 그냥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야, 자 다음에 전. 야, 보세요. 이 봄동이 살아 있잖아요. 네? 파릇파릇합니다. 파릇파릇. 고순내, 고순내. 네. 부드럽다. 아유, 부드럽고. 이게 봄동으로 전을 무쳤거든요. 우리 배추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배추전보다 이 달큰함이 그냥 입안에 확 가득한 게 아우, 너무 맛있어. 요때 이제 홍주 한 잔. 자,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요거는요. 제철에 제철을 다했습니다. 여기 이제 숭어인데 숭어에다가 봄동을 싹 올려가지고 그냥 초무침. 비주얼이 그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우! 그냥 달콤달콤함이 그냥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게 이 겨우내 잠들었던 입맛을요,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야, 봄의 맛, 진도의 봄의 맛이 요거구나 생각할 정도로 입안에 이제 모든 맛이 다 느껴집니다. 새콤하고요, 달콤하고요, 거기다 봄동의 이 달달한 맛까지 그냥 요게 별미입니다. 요게 별미. 또 갓 지은 쌀밥에 쓱싹쓱싹 비벼먹는 봄동 초무침 비빔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는데요. 봄동의 화려한 변신 앞에 정말 식욕이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겨우내 잠들었던 입맛을 깨워줄 먹거리가 들이왔습니다. 여러분, 진도 봄동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파릇파릇 돋아난 진도의 봄맛. 싱그러운 기운을 품고 찾아온 영양 만점 웰빙 먹거리 진도 봄동으로 여러분도 잠들어 있던 입맛을 깨워보세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여행지의 진짜 매력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즐거운 생활백서 관광가이드. 오늘은요, 8번째로 떠날 여행지인데요. 이곳 하면 여행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또 대표 웰니스 여행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가 흐르고요. 또 편하게 휴식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청정 고원 지역, 바로 진안군입니다. 아, 저는 진안을 생각하면요, 일단 진한 느낌, 뭔가 이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네. 특별히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겹고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상 속에서 몸에 좋은 홍삼 약과 흑삼 양갱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세상에나 스튜디오에 이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이신데요. 아, 이분을 저는 오늘 좀 삼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머, 네, 또 실제로 인상도 따뜻하시고 푸근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죠. 전춘성 진안군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행복지수 최고, 전라북도 삶의 만족도 1위 지역 진안군수 전춘성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희도 행복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군수님, 얼마 전에 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진안 마이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진안 마이산은 지금까지 6차례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이산을 좀 자주 봐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네. 참 볼 때마다 이 신비로움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보시는 이 마이산의 매력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매력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돌로 된 두 봉우리가 한 쌍을 이룬 마이산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모양의 산입니다. 특히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 소개되어서 별 3개 만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개성 있는 모양과 함께 또 주목받는 것이 타포니 현상이거든요. 타포니라는 것은 봉우리 중간중간에 보이는 커다란 구멍을 말하는데요. 마이산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타포니 분포지입니다. 아마 전북 도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진안 마이산을 안 가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 가보셨을 텐데, 네. 그럼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새롭게 또는 뭔가 느낌이 다르게 마이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마이산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산 남부에서 북부로 넘어가는 가벼운 트레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마이산 남부의 타병제와 또 탑사, 은수사를 둘러보고 두 봉우리 사이에 천왕문을 통과하면 북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부에는 가희박물관과 명인명품관, 사양제를 지나면 진안 홍삼스파에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진안 마이산은 소문난 벚꽃 명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곧 벚꽃 필 시기 맞죠? 네, 진안은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지역입니다. 고원지대에 위치해 다른 지역보다 봄을 늦게 맞이하는 게 되다 보니까 벚꽃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피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4월 초순 전후에서 만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 명소는 마이산 남부의 벚꽃길입니다. 또 4월에 꼭 진안 벚꽃길 가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이산뿐만 아니라요, 진안에는 참 산이 많잖아요. 주말에 좀 잠시 도심에서 벗어나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이 또 있을까요? 네, 진안에는 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등산 코스부터 가벼운 산책 코스까지 숲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편백숲 산림목장은 40년 이상 된 7천여 그루의 편백나무로 가득 차 있고요.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평상이나 데크에서 잠시 눕거나 앉아서 새소리, 물소리,
나무 사이로 흘러나오는 햇볕을 탁 느끼실 때 아주 여유롭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께서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시니까 아 우리 진안이 이 자연의 향기가 진한 곳이구나. 정말 진한 곳이구나를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 교수님 여행 트렌드 중에 하나가 힐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진안의 아주 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힐링지 없나요? 진안은 깨끗한 자연 환경 덕분에 일찍부터 힐링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진안고원 치유숲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부에서 설립한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입니다. 기업과 각종 단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으로 많이 찾아주셔서 힐링 명소로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졌고요. 요즘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네. 진안고원 치유숲을 중심으로 아토피 치유마을과 아토피 안심학교인 조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들의 치유를 위해서 젊은 부모님들께서 진안으로 농촌 유학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개장합니다. 국립시설이 진안에 들어선다는 것은 진안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안 홍삼스파도 힐링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진안 홍삼스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 목적형 스파입니다. 10가지의 다양한 체형과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참 올 초부터 아주 무서운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4월부터요. 여름 수준의 이 더위가 찾아올 거다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빛을 발할 여행지가 진안이 아닐까 싶어요. 좀 진안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도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원 산간지에 진안이 위치하다 보니까 네. 맑은 계곡, 또 하천이 아주 좋거든요. 숲도 좋고 가장 유명한 곳은 운이란반이람입니다. 계곡이 깊고 또 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 아주 신선한 곳입니다. 또 100대 명상 중 하나인 운장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여름 피서지로 제격입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또한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놀이터도 올여름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자녀와 꼭 손잡고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빨리 떠나자 야이야이야이 진안으로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예. 그리고 제가 또 드라마를 굉장히 또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공유 씨 또 서현진 씨가 출연한 트렁크라는 드라마 보니까 진안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저도 봤죠.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트렁크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주천 생태공원은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진 늦가을 물안개 출사지입니다. 몽환적인 물안개와 호숫가에 비친 단풍이 아주 인상적인 곳이거든요. 네. 주천 생태공원은 그 인근에 9개의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또 피서지인 운이란반이람의 중간 부위에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진안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최근에는 주천 생태공원에서 전국적인 백패킹 행사를 작년에도 2번 개최했고 올해도 이제 4월, 5월 달에 지금 백패킹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널리 진안의 관광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을 맞아서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진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 여행객들을 위한 좀 특별한 혜택 같은 것도 있을지요? 저희 5월 31일까지 진안을 여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숙박이나 음식점, 카페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비도 돌려받고 할인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여행을 진안에서 스마트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야, 군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스마트하게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싶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찐함이 가득한 진안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군수님 이렇게 찐한 우리 진안군을 방문하실 또 찾아주실 많은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아주 각박하잖아요.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있잖아요. 엄청납니다, 진짜. 그러면 진안을 찾으십시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진안으로 오십시오. 네, 정말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진안군인 것 같은데요. 사계절 찾아도 좋을 명소가 참 많으니까요. 2025년에 진안군에서 또 이 봄의 여행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성 구선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